저희는 일단 저는 진상과학고 정희원이고요.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안구 영상 자동 판독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수집과 가공 부분을 맡았고 데이터 수집은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링크 주소는 다음과 같고 망막 관관석 단층 촬영, 즉 OCT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살아있는 환자의 망막의 고해상도 단면을 캡처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징 기술이고요. 이미지의 분석 및 해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84,495개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데이터셋은 3개의 폴더, 트레인, 테스트, 발리데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 범주는 4가지이고 그것에 대한 하위 폴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2%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4개의 카테고리, 노멀, CNV, DME, 드루이센으로 나뉩니다. 네, 먼저 CNV는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도 하는데 신생혈관막, 즉 여기 신생 화살표 및 관력 망막 하액 화살표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DME인데 DME는 당뇨병성 환방 부종이라고 합니다. 망막 비유와 관련된 망막 내액을 동반합니다. 다중 드루젠이고요. 초기 AMD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상 망막의 사진인데 중심과 윤곽이 보존되고 망막에 부종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어그멘테이션으로 정보 가공인데 데이터에 적절한 변형을 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지 데이터를 증대시켜서 CNN의 성능을 높입니다. 장점은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시킴으로써 모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시에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그멘테이션은 호리젠탈 플립, 어파인 중의 로테이션과 시열, 그리고 블러와 흐리기, 셜픈, 선명하게 하기, 그리고 인서트, 흑백 반전이 있습니다. 먼저 호리젠탈 플립인데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였고 이 의미는 50%의 확률로 좌우 반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파인 중의 로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마이너스 20도에서 20도로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파인 중의 shear, 즉 측밀리기인데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고 이는 마이너스 15도에서 15도로 측밀리기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로어 흐리기 처리인데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였고 가우스 흐리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시그마가 3.0인 가우스 커널로 각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셜픈인데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고 이는 0부터 1까지의 알파를 사용하여 오버레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서트인데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고 이는 50%의 확률로 데이터가 흑백 반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옵티마이저를 찾아내어 모델 성능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번 연구에는 다양한 옵티마이저가 존재했지만 아담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용했던 옵티마이저는 SGD였으나 성능이 훨씬 좋고 많이 사용되는 아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대표적으로 배치 사이즈, 에폭, 러닝 레이트 등이 있는데 배치 사이즈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한 번에 학습시킬 시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학습 효율이 좋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셋을 나누어서 학습시킬 때 한 묶음의 데이터 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 에폭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에폭을 잘 조절하여야 지나친 학습으로 인한 오버피팅을 방지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러닝 레이트인데요. 이 러닝 레이트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경사하강법을 할 때 곡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게 되면 데이터가 무질서하게 이탈을 해서 최저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로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너무 작게 되면 학습 속도가 낮아져서 한나절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테스트에서 SGD를 사용하였을 때는 러닝 레이트를 0.0001로 지정하였을 때 정확도가 평균 88에서 89%를 유지하며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아담으로 변경하고 나서는 옵티마이저가 달라짐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더니 앞에서 말한 러닝 레이트가 지나치게 큰 문제가 발생하여서 0.00001로 조정하였습니다. F폭의 경우 3까지는 급격한 정확도 상승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이 90%대를 유지하였는데요. 넘겨주세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과는 VGG 16을 사용을 하고 배치 사이즈 36,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0.00005로 했을 때, F폭을 10으로 했을 때 지금 테스트 어큐리스를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3회폭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90%, 89%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고 중간에 테스트 때 나온 결과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찾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실제로 어떤 모델에 적용해서 저희가 결과를 출력하게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신 바와 같이 4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해서 각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서 최종 출력을 결정하는 양상비 기법을 활용하였는데요. 이제 이 기법이 이제 단일 모델로 출력을 하는 것보다 어큐러시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4개의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전박습식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인셉션 V3는 인셉션 모델의 세 번째 버전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모델들의 기억도 수단은 레이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VGG 19 모델입니다. 네, VGG 모델은 이제 모델의 개요를 보신 바와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플러만 이루어진 제일 간단한 형태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왼쪽에 출력된 파이토트를 통해 모델의 레이어들을 출력한 결과를 보시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3 곱하기 3 커널을 통해 퓨처 맵을 구하였고 그 퓨처 맵에 나온 밸류들을 다시 활성화 함수인 렐류 함수에 통과시켜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레이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풀 이제 필터 안에 제일 큰 값만 골라내서 퓨처 맵의 크기를 줄이는 기법인 맥스풀에 관한 코드도 있는데요. 맥스풀을 통해서 이제 퓨처 맵의 크기를 줄여서 연산을 줄이고 원본이 소실되기 때문에 로볼 피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레즈넷 모델에 관한 설명입니다. 레즈넷 모델이 기존의 방식, 즉 앞서 설명드린 VGG 모델과의 다른 점은 이제 하나의 하나의 레이어 단위에서 이제 다음 단위로 아웃풋을 전달할 때 이제 하이퍼티시스 HX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입력된 인풋을 더해서 이제 투 데이터를 모두 전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이제 인풋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음 단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장점이 이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원본의 정보가 소실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역전파 과정에서 줄기가 소실되는 밸런싱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왼쪽에 파이썬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바틀맥이라는 하나의 단위가 이제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데이터 안의 분포 정도를 이제 맞추는 배치 정교화 과정으로 이루어진 레이어들이 있고, 이 레이어가 결국 아웃풋과 인풋의 합을 다음 단계로 줬다라는 하나의 단위이고, 이제 다운 샘플이 포함되어 있는 바를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더해서 전달할 때 인풋과 아웃풋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텐서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텐서의 크기를 맞춰줘야 해서 크기가 다른 경우에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 다운 샘플 코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바를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인셉션 VC 모델인데요. 인셉션 모델의 성능을 높게 한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설명하자면, 이제 오른쪽의 위쪽 그림처럼 이제 5 곱하기 5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을 한 번에 하는 과정은 3곱하기3 필터를 2번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그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할수록 어큐러시가 높아진다는 기법을 활용했고, 또 이제 인셉션 V3 모델에서 그 밑에 그림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린 레이어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제 왼쪽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로컬 내에서 그 로컬 내의 정보들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것이고, 이제 더 큰 단위의 컨볼루션들은 이제 이미지 내에서 실제로 좀 먼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간에도 이제 그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식시키기 위해서 영역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컨볼루션 레이어 이전에 이제 노란색 그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역할은 이제 채널수를 변경시키고 연산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각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렐로 함수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활성 함수를 통해서 모델의 비선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인셉션 A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요. 인셉션 V3가 이런 하나의 기법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기법들을 활용한 것들 중에 이제 제일 어큐러시가 높은 방식을 선택해서 출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댄스넷이라는 모델을 활용하는데요. 댄스넷 역시 레즈넷처럼 그 기존의 인풋을 다른 레이어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제 레즈넷과의 다른 점은 레즈넷은 이제 원 바이 원으로 바로 다음 레이어로만 인풋을 전달했지만, 댄스넷은 이제 이 기존의 레이어의 인풋을 그 다음 모든 레이어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누적시키는 것이 레즈넷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의 댄스 블럭이 이제 이 레이어가 연결되는 그 단위이고, 그래서 이 안에 역시 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로 함수로 이루어진 레이어들이 여러 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네 가지 모델을 각각 학습시켜서 단일 모델의 결과보다 어큐러시를 높일 수 있는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는데요. 앙상블의 여러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각 모델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분류되는지 선택한 것을 모델의 개수를 가지고 모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킨 각 클래시피케이션의 선택될 확률들을 더하여 그 확률들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 확률들을 더하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제 이 코드가 그 각각의 아웃풋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될 확률들을 더하여서 실제 그 아큐러시를 검사하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각 모델들에 대한 그 저희 분류 결과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아큐러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모델들을 전부 인셈블 시킨 그 앙상블 시킨 데이터의 경우에 그 단일 모델들의 어큐러시보다 더 어큐러시가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머신러닝 중 CNN 모델에서 학습을 하고 다른 데이터에 대한 예측 값을 결론 지을 때 그 예측이 어느 부분을 인식하고 내린 결과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CA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 사진에서 사진 위에 겹쳐진 히트맵이 있죠. 히트맵은 그 사진 위에 겹쳐져 있는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레이어를 말하는데, 이 밝기와 색깔은 사진의 해당 부분이 그 머신러닝한 그 모델이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빈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CNN 모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자면 CNN 모델은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서 마지막에 피처 맵이라는 것을 얻는데 여기서 컨볼루션은 작은 행렬을 통해서 일종의 필터죠. 그 행렬의 원래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고 풀링도 비슷하게 하는데 그 행렬을 특정 크기의 영역으로 나눠서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처럼 그 각 영역에서 최대값만을 뽑는다던가 그 평균값을 뽑는 풀링을 통해서 피처 맵의 최종 단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CAM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피처 맵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Global Average Pooling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각각의 값 한 개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이 되는데 그 값들마다 프레드 값에 대한 웨이트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함수들을 통해서 프레드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W로 표시된 것들이 웨이트 함수고 이미지로 표시된 것이 feature입니다. CAM의 작동 과정 중 두 번째 단계는 Global Average Pooling입니다. Global Average Pooling은 7 곱하기 7처럼 그 특정 크기의 행렬을 그 평균값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평균값으로 요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일렬로 배열시켜주는데 여기서 feature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feature는 사진의 특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이라는 사진이 있다면 feature 1은 코를 가리키고 feature 2는 눈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의 사진에 대한 특정 부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함수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자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거친 값들은 프레드 값을 그러니까 최종 예측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웨이트 선형 독립 함수라는 것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각각의 피처들이 웨이트 함수를 통해서 프레드 값을 도출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웨이트들은 인덱스를 맞춰서 첫 번째 웨이트는 첫 번째 피처 이런 식으로 곱해주고 그럼 각각의 피처가 웨이트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것들의 곱한 값을 행렬로 저장해서 전부 합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측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특정 피처들에 대한 빈도값이 전부 곱해져서 더해지면 최종의 그 강아지의 얼굴에 있는 것처럼 그런 캠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희는 OCT 안구 영상에서 캠을 구현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맨 윗줄은 원본 사진이고 둘째 행이 CAM이 이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이 CAM과 원본을 합친 그런 사진입니다. 각 사진별 특징적인 부위가 CAM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었는데 지금 주신 PPT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저희는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CAM 학습을 돌려봤을 때 혹시 희원 학생이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넣었을 때 더 결과가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팀은 CAM을 구현해서 OCT 그리고 각 모델들의 효율을 최적화시켜서 CAM을 구현해서 각 사진이 어떤 모델이고 이상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금은 굉장히 제가 듣기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잘 학생들이 이해하고 진행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참 대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지금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학생들이나 조교님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막 사진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각막 사진들은 혹시 어디서 어떻게 얻으셨나요? 이게 친다고 인터넷에 친다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저희 그 OCT 이미지들은 케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이 없다고 하면 이 D공사 학생들의 학생 한 명씩 소감 짧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이름과 자기 이름 얘기한 후 연구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진상과학고등학교 정희원이고 처음에는 직접 머신러닝을 설계한다는 것이 매우 막막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전 연구를 통하여 기초부터 이해를 하고 조교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실습을 해보니까 머신러닝이 설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추가로 적용시켜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과학고 고등학교 1학년 노현서라고 하고 아무래도 사전 연구와 이런 과정들이 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순조롭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교님께서 자세하고 전문적이게 머신러닝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팀원들도 협동을 잘 해줬고 늦은 시간까지도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서로 도와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 희원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동훈입니다. 이제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파이썬이란 그 컴퓨터를 미리 설정했지만 이제 그때는 뭔가 백준 같은 프로그램 솔링 쪽의 코드만을 다뤘었는데 이제 이번에 FURP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램 솔빙과는 다른 이제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과 프로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딥러닝 분야의 자체에 되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추후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아르디노 과제 연구에도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과학고 1학년 재학 중인 김동희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팀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실력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파이썬이나 파이토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연구를 처음에 되었지만 사전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가 실력이 부족한데 조교님도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좀 많이 못 따라도 팀원분들도 정말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같이 팀 활동을 해서 나름 결과가 잘 나왔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교님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디공사팀 조교 남시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 CNN이나 뭐 근데 딥러닝 관련 공부할 때 뭐 미분이라던가 행렬곱 이런 거 같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학생들이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고마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뭐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뭐 앵상블 메소드 같은 것들을 직접 구현해보면서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사후 연구 기관에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